네, 제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겠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도 저항하기가 쉽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건 매우 복합적이어서 그 안에 위기적 요인, 나쁜 요인과 또 기회적 요인이 뒤섞여 있는데, 기회적 요인, 좋은 측면이 많은 것을 보통 우리는 기회라고 말하고, 나쁜 측면이 많은 걸 위기라고 말하죠.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 그리고 어쩌면 자연재해 비슷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중에 나쁜 요인을 최소화하고 좋은 측면을 최대한 키우면 위기 상황이 기회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권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상황을 잘 정리하고 그 중에서도 위협 요소, 또 나쁜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또 좋은 요소들을 극대화할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잘 활용해서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하면 더 좋은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진정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낙담을 하고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자세히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시험이 어려워도 모두가 똑같이 어려운 거지 나만 어려운 건 아니죠. 시험이 쉬우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결국은 평소에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론 나는 거죠. 갑자기 시험이 쉬워져서 내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의 국제 상황도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뜻대로 그 상황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잘 분석하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절박하게 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지금의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주 잘하고들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입니다.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에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또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민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새벽 UAE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3명이 전세기로 귀국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는 카타르 비상항공편으로 우리 국민 322명이 무사히 입국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귀국 국민과 가족들을 보니 저도 안심이 됩니다. 외교부의 노고가 컸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전폭적으로 협력해 준 UAE와 카타르 정부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현지에는 많은 국민들이 남아 계십니다. 관계부처는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하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전세기 추가 투입을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 또한 각별하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꼼꼼하고 신속한 대피 계획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 토론 사항에 있기는 합니다. 지난 22년에 발생한 전세 사기 사태로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도 파악된 것만 7명에 이릅니다. 민생 안전과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습니다. 전세 사기 근절 역시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아마도 우리가 좀 정상화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개혁 과제라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뭐 굳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인 저항감을 굳이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상황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리께서 한번 이걸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면 국가정상화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일종의 좀 팀을 만들어서, 물론 우리가 다 해오던 일이긴 한데 좀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각 부처 단위로 좀 주요 과제를 좀 뽑아가지고 종합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최근에 주한미군이 뭐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방비 지출 수준, 총액 수준이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연간 GDP보다 1.4배가 높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실제로. 물론 거기에 이제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사실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죠. 국방비 또는 군사비 지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혹여라도 있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여라도 있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그럼 어떡할 거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리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국제 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그럴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되고 저는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또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뭐 이런 객관적인 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